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서울WM센터 정현철입니다. 오늘은 서학개미들의 인기 투자 종목인 아이온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 바로 어제 아이온큐가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하였었는데요. 지난 9월 12일에 주가 21불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점을 감안할 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가까이 빠지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떤 기업이 심각한 악재가 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기회다 라고 본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단기 반등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 내용도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1위의 양자 컴퓨터 업체로서 훌륭한 어떤 기업 내용도 있지만 단기 매매 관점으로도 현재 주가가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니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개발 업체로 양자 컴퓨터, 양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을 주력 상품으로 골드만삭스, 소프트뱅크, 아마존,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굴지의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메릴랜드대 크리스 멀로 교수와 듀크대 한국인 교수인 김정상 교수님이 2015년에 설립한 기업으로 설립 당시 세계에서 유명한 벤처캐피탈 회사인 NEA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고 그 이후에 구글, 아마존, 록히드 마틴, HP 등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뱅가드, NEA, 블랙록 등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가장 지분율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외 세계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에서는 삼성, 현대차 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계가 많은 기업인데요. 공동대표 중 한 명인 김정상 교수님이 한국인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해외 주식 중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4번째에 올라와 있는데요. ETF를 제외하면 엔비디아 다음으로 서학개미들이 2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그 아래로는 애플, 리얼티인컴 등이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보자면 10월 19일 기준으로 아이온큐가 28억 달러, 애플이 2조 7천억 달러, 엔비디아가 1조 400억 달러입니다. 애플이 970배 더 크고 엔비디아가 370배 정도 큰데도 불구하고 아이온큐가 순매수 규모로 2번째를 차지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 서학개미 분들께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됐고 또한 지분도 많이 가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만약 시장에서 기대를 받는 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서 주가 또한 많이 올라간다면 국민들의 외화 벌이로도 이뤄질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트랜지스터 기반의 현대 컴퓨터와는 다르게 양자 게이트를 연산도구로 사용하여 양자 얽힘, 중첩, 텔레포테이션 등의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컴퓨터입니다. 기존의 컴퓨터가 0과 1만을 구분하여 계산을 하였다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공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기존의 디지털 방식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고 많은 계산을 동시에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2019년 공개한 양자 컴퓨터 시커모어의 처리 능력은 53큐비트인데요. 구글은 시커모어가 현존하는 슈퍼컴퓨터에서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200초 만에 풀었다라고 당시에 발표했었습니다. 물론 제품화까지 되고 상용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양자 컴퓨터의 무궁무진한 기술은 군사적 이용 가치로도 상당하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각 선진국들의 정부도 양자 컴퓨터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온큐의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과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상용화를 현실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현실화가 된다면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인류의 변화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 말고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유명 업체들로는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기존 컴퓨터 기업들이 있고, 또 리게티, D-Wave 등 양자 컴퓨터만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과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해내는 방식의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판매 실적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방식의 차이부터 보자면,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방식으로 초전도체, 이온 트랩, 다이아몬드 내 질소 공급, 양자점 등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현재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식은 IBM과 구글의 초전도 방식과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이 있습니다. IBM, 구글, 리게티 등 이런 성과를 보인 초전도 방식은 대체로 큐비트 수가 더 많고 연산 속도가 더 빠르나 신뢰도가 비교적 떨어지고 초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극저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도 넓게 필요하고 또 절대 0도인 극저온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양전하를 가지는 이온을 진공 상태로 붙잡아서 레이저로 양자 상태를 조작해서 정보 처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부피를 작게 만들 수 있고, 포획된 이온을 장시간 유지하기에도 용이하고 상온에서도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방식이냐 이온 트랩 방식이냐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많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이온큐만 유의미한 판매식적으로 매출액 성장률을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봤을 때 이온 트랩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실적 측면에서도 보시면 IBM이나 구글은 유의미한 양자 컴퓨터 판매 매출이 없었고, 그리고 리게티 또한 현재까지는 기초적인 수준의 양자 컴퓨터 한 대만 판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이온큐만 지속적으로 패키징까지 완료된 양자 컴퓨터 완제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판매 실적적으로나 그리고 앞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온 트랩 방식에서도 단연 선두주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 아이온큐가 이제 양자 컴퓨터에 투자할 때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상장 이전부터 회사의 로드맵을 이제 공개하고 이를 지켜왔는데요. 22년도부터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 기준인 알고리즘 큐비트 25를 공개한 로드맵보다 2개월 더 빨리 개발하였고, 올해는 알고리즘 큐비트 29를 7개월 더 빠르게 개발하였습니다. 때문에 로드맵대로 내년부터는 머신러닝에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 큐비트 35를 개발하고 25년부터는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성능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이온큐가 이전에 발표한 실적 로드맵도 그동안 더 높은 수치로 잘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2021년도에 아이온큐가 발표했었던 22년도 예상 매출을 보시면 미리 받은 성금과 그리고 수주 예약금을 통틀어서 1,500만 불을 예상하였었는데 실제 성금 매출은 1,100만 불에 수주 예약금이 2,450만 불이 나왔기 때문에 총 3,550만 불로 예상치보다 2배 이상 기록하였었고, 23년도 예상 매출은 3,400만 불이었으나 현재 23년도 성금 매출은 1,900만 불에 예약금 5천만 불을 기록하여 총 약 7천만 불로 기존 예상 매출보다 2배 이상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큐비트의 발전도 로드맵보다 더 빠르게 지켜오고 매출 또한 로드맵보다 더 크게 성장해내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기업은 실적과 회사 제품의 발전을 말하는 것처럼 잘 지켜오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바로 어제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크리스 멀로 대표가 사임을 밝히면서 주가가 13%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임의 이유는 다시 교육자로 돌아가서 양자 분야의 후학을 기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는 이미 이제 양자 컴퓨터 연구 단계는 완료가 됐고 충분히 본인이 없어도 아이온큐가 잘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판단되어 본인이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사임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설립자 중에서 한 명이 사임을 했다는 것은 설립자들끼리 사이가 좀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명운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간다던가 이런 부정적인 이유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크리스 멀로의 사임 이유도 부정적인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이온큐에서 밝힌 보도 내용만을 보고 사임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대표의 사임 상황을 두고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점 대비해서 최근 마이너스 50%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크게 빠지기보다는 아무래도 밀리더라도 제한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전에 미국의 스콜피온 캐피탈에서 공매도 레포트를 발표하고 주가가 4에서 5달러까지 밀렸다가 지속적으로 양자 컴퓨터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술력 인정받고 주가 또한 크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직 매출액보다 순손실 금액이 더 큰 기업이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와 이익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6년도에 64큐비트의 컴퓨터까지 나와야 하는 그런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표해둔 것을 잘 지켜왔던 점과 실질적인 양자 컴퓨터 매출을 일으키고 개발을 해왔던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이번 악재로 인해서 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 또한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양자 컴퓨터가 지금처럼만 계속 목표를 이뤄 나간다면 3년 안에 이익 실현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가총액 100빌리언까지 1차 목표를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 선두주자이며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온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